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1강 빈칸 추론 유형풀이 방법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풀이 방법 확인해 볼까요? 빈칸 추론 유형은 5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형태로 볼 때 제일 첫 번째 문장에 있는 거, 맨 마지막 문장 빈칸, 그리고 첫 두 문장 있고 빈칸, 그리고 빈칸 있고 한두 문장 있는 거, 그리고 정중앙에 빈칸 있는 거,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각각 기본적인 풀이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 이 정도는 잘 봐야 돼요. 빈칸 문장을 선택지를 포함해서 먼저 읽어봅니다. 자, 다들 빈칸을 먼저 읽어보라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 아시죠? 이유는 빈칸이 그냥 아무거나 뚫어놓지 않기 때문이죠. 보통은 주제문이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빈칸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푸는 목적이나 목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먼저. 그래서 이 글은 어떤 글이겠구나를 그 글 안에서 어느 정도 흐름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얘를 먼저 읽어야지 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이해됐죠? 빈칸 문장을 읽고 나면 보통은 내려갑니다. 이해됐죠?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올라가는 경우. 자, 빈칸 바로 윗 문장을 읽어본다. 인과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시면 일단은 빈칸 문제 푸는 정석이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빈칸 문제를 풀 때 팁 하나 알려드리면, 빈칸 문장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국어 논리를 좀 적용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글 창제라고요. 자, 제 강의에 수능 특강 3강을 보시면 한글 창제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한글 창제라는 것은 이 독자가, 즉 수험생이 읽어보면서 이 글이 어떤 글이 들어가겠구나, 이 빈칸에 어떤 문장들이 들어가겠지 라는 것을 한글로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게, 이런 작업을 해야 빈칸을 맞출 수 있어요. 이유는 빈칸 있는 선택지들은 원래의 정답에 있는 그 말을 많이 돌려서 수험생들이 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원래의 한글의 요지 같은 것을 여러분이 떠올려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거랑 가장 비슷한 걸 찾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거는 흔히들 많이 하는 제거 방식. 답이 아닌 것은 읽어가면서 없앱니다. 선택지에서.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제가 이따가 예문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풀이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문장에 뚫려 있을 때는 첫 문장 빈칸을 읽어요. 선택지를 집어넣어서 대입하면서, 그리고 바로 밑에 2번으로 내려가죠. 자,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확신이 서요. 이 글에 확신이 쓴다는 얘기는 이 빈칸 부분에 해당하는 것과 이 내용을 읽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반복되는 중요한 부분이 생겨요. 자, 반복되는 중요한 부분을 만났다. 그리고 51%의 확신이 든다. 그러면 더 읽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없으면 역접을 확인하세요. 역접이 읽으면 조금 더 읽어봐야 되고요. 예문 안에 있는 역접은 파괴력이 없죠. 그래서 이 3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역접 없으면 끝내세요. 자, 두 번째 거요. 빈칸이 마지막에 뚫려 있다. 빈칸 읽고요. 빈칸을 포함한 문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읽고, 그리고 바로 위에 인과관계를 읽어요. 이해됐죠? 그래도 답이 안 나온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초반 부분을 읽어봐야죠. 그래서 여기를 3번. 이 중간에 바디 부분을 안 읽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역접도 없으면 끝내요. 여기서. 이해됐죠? 자, 그 다음. 한두 문장이 있으면 처음부터 그냥 쫙 내려오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쭉 읽어서 내려가는 거죠. 역접이 있으면 그까지 읽고, 그리고 51% 확인하고, 반복 나오면 끝내요. 빈칸 문장을 읽고, 되게 많은 패턴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한두 문장, 뒷받침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읽고요. 자, 그리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거를 인과관계를 먼저 확인. 보통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문장이.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보통 많다. 안 나오면 위에 읽으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정중앙에 뚫려 있을 때 여기서 이 보통은 내려간다가 올라가는 게 있는지를 설명할게요. 자, 빈칸 문장을 읽어요. 자, 그리고 바로 내려가지 마시고요. 너무 기니까 인과관계를 먼저 보세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리고 반복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그리고 내려가려고 봤는데 요 밑에 있는 말이 첨가나 추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역접이 아니라
예를 들면 첨가는 어떤 거예요? moreover 같은 거. in addition. 자, 게다가 이런 것들도 있어요. 등등등. 이런 첨가는 불필요한 거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도움을 줬던 모의고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첨가는 가급적이면 걸러내고 바로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즉, 맨 위에서 다 읽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마감해서 읽으면 답이 나오게. 이해했죠? 역접이 없으면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역접이 있으면 역접 문장까지 꼭 읽으세요. 이걸 처음 보시는 분은 상당히 복잡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예문을 저랑 같이 하면서 풀면 생각보다 쉽구나 라고 이해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게이트웨이부터 예문부터 해서 시작해 봅시다. 자, 6번이요. 자, 여기서부터 봐야죠. 이분도 segment. 자, 비록 철학이 공동의 사업일지라도 어디에 바쳐지는 전념한 우리의 정당한 사유를 탐험하는 것에 바쳐지는 뭐에 대한 기준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사용하는 구분짓기 위해 예를 들어 도덕, 비도덕적 행동, 진리와 거짓, 현실과 겉모습 등등등 사이에서 우리가 구분짓기 위해 철학이라는 것은 그런 공동의 사업일지라도 철학적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논증에 의해 진행된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걸 필요로 한다. 비유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된다. 현실 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이라기보다 받아들이는 것에 집중한다. 한글 창제. 자, 이거 어때요? 이렇게 제가 돌렸죠. 한글 창제. 철학이라는 것이 이런 사업이야. 옳고 그름 판단. 그럴지라도 철학적 담론이라는 것은 뭐다? 철학적 담론을 찾아야 되겠죠. 자, 요걸 읽었으니까 내려가면 되는 거죠. 2번으로 쭉 내려가는데 역접이 나오면 거기까지 읽으면 되고요. 역접이 안 나와도 51%의 답이 반복되는 것들이 나오면 그걸 찾으면 되죠. 자, 근데 여기 힌트 나왔네요. 그러므로 설명 쭉 나가겠다는 얘기. 이해됐죠? 철학자는 내려갈게요. put forward, 제안할지도 모른다. 현실에 대한 부합. 현실은 이런 거예요. 라고. 뭐로서? 기준으로서. distinguish A from. 진짜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간해내는 것에 대한. 자, 뭘 결정하기 위해서? 그것이 충분한 기준인지를 정하기 위해 다른 철학자들은 비판적으로 그 제안을 토론한다. 그리고 어떤 철학자는 그 제안을 비판할 거다. 뭐라고 지적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가 현실의 부합이라는 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하는 그런 수단이라는 걸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 라고 비판함으로써 뭐 때문에? 그 현실에 대한 우리의 접근이 항상 이런 거 센 단어 낫 없을 때 우리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중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해됐죠? 자,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정확하게 이런 거 힌트 방법이다. 철학적인 토론이 발전되는 방법이다. with 명사 분사구문 동시동작.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철학적 토론이 개발되는 건 바로 이런 방식이래요. 여기까지 읽으면 끝나야 돼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예요? 힌트 찾았어요? 자, 저는 찾았습니다. 이거죠. 토론. 2번 이상 나오면 중심어고요. 자, 그래서 결국 뭐예요? 철학은 옳고 그름의 판단의 사업인데 그럴지도 모르지만 철학적 담론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다? 토론을 통해서다. 자, 어때요? 이거랑 제일 비슷한 거 찾으면 돼요. 여기 있네요. 논증을 통해서 진행된다. 답 1번. 이해했죠? 자, 다음 번호요. 자, 7번. 자, 어디부터? 자, 여기부터 봐야죠. 이 콜론은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봐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여기요, 여기. 그들의 주장은 변형물이다. 오래된 선택적 노출에 대한 논지의 변형이다. 즉, 우리는 오직 센 단어 언론에 노출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어떤 언론의 삐리리인 세상의 왜곡된 이미지를 나타내는 청중 사이에서 텐션, 긴장을 장려하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견해를 강화하는 집단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질적인 기준 아래로 떨어지는
관계 당국에 의해서 정의 내려진 자 이런 미디어에 노출되기를 선택한대요. 한글 창제 적어볼게요. 자 그래서 선택적 노출이란 즉 우리가 어떠어떠한 미디어에 노출되기로 선택한대요. 그럼 어떤 미디어에 노출되는지 찾으면 되죠. 자 내려갈게요. 그들의 우려는 그들이 걱정하는 바는 위에 있는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로 뭐다? 대디하다. 즉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편안한 미디어 매체에 congregate 모여들 때 자기네들이 편안해하는 그런 매체에 모여들 때 즉 미디어의 enclaves 자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편안해하는 미디어의 고립 장소에 모여들 때 아이디어들을 충족시키고 만나고 교환하는 그러한 기회 같은 것 누구와의 다른 견해들을 가진 이런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거다. 안 좋다고요. 끼리끼리 모이면 다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못 만나. 그런 얘기.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정치적 활동가, 예시죠. 하키 팬들, 그리고 추종자들, 어떠한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쇼, 게임, 뮤직비디오 또는 유명인들, 이 모두가 모여드는 것이다. Not A but B. 그리고 to. 뭐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자, 어디로 모여든다? 대중적, 커다란 대중 공간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제한되고 그리고 보호받는 어떠한 confines, 영역들, 자신들의 그룹의 영역들로 모여든다. 자, 아까 전에 고립 장소 있었고요. 자신들의 영역 장소, 요런 데로 모인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자, 왜요? 선택적 노출, 즉 우리는 어떠한 미디어에 노출되기를 선택한다? 자신과 맞는 이런 거 나오면 되죠. 자신과 맞는 미디어에만 노출되려고 한다고요. 얘랑 제일 비슷한 거 찾으면 되죠. 세상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걸 보여줘? 아니고요. 청중들 사이에 텐션, 긴장을 장려해?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견해, 이런 걸 강화시켜주는 거에 참여한다. 답이죠. 집단 사고의 중요성, 그러면 대중으로 가야죠. 오히려 반대죠. 질적 기준보다 떨어지는 저급의 아주 저질스러운 그러한 매체에 빠져든다? 이 얘기 아니고요. 그래서 답 3번. 이해했죠? 다음 번호요. 자, 8번. 자, 여기 첫 번째. 사회적 기반 시설. 주어져. 어떠한 사회적 기반 시설? 여기가 빈칸이네요. 사생활을 침해하는,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경쟁을 조장, 육성하는, 일관성을 요구하는, 상호 의존성을 증가시키는 이런 사회적 기반 시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낙담시키는 경향이 있다. 안 좋은 거네요. 상호작용을, 그리고 강한 유대감의 형성을, 이런 사회적 기반 시설은 나쁘대요. 이해됐죠? 자, 한글 창제 해볼게요.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삐리리한 기반 시설은 상호작용을 낙담시킨다. 그럼 어떤 기반 시설인지 볼게요. 자, 밑에 설명 나오는데, 자, 최근 연구는, 이런 거 좋죠. 결과가 나오면 좋죠. 예를 들어서, 보여준다. 완전 좋죠. 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해됐죠? 근데 결과가 서로 비교한 글이에요. 그래서 이 비교 글을 다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자, 볼게요. 보육센터. 어떤 보육센터? 돌보미와 부모님들이 걸어 들어오기를 권장하는 낙담과 반대네요. 요런 것도 힌트입니다. 단어 힌트. 반대말이잖아요, 얘네들. 자, 부모님도 오세요. 라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좀 기다리게 이렇게 허용하는 보육원들은, 자, 어디에서? 교실 안쪽에서 종종,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시에, 요렇게 하는 보육원들은, 요게 동사구만요, 그죠? 장려한다. 더 사회적 연대감을. 이런 거는 오히려 유대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군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지지하는 관계들을 만든다. 뭐라기보다는 된 뒤에 것이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죠. 낙담시키니까. 자, 그리고 어떠한 거? 관리자들이 여길 잘 보면 되죠. 그들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부모님들을 들어오게 허락하고, 스케줄이 빡빡하면 부모님들 밖에 계세요. 이런 거. 그리고 서두르는 데리고 가고 데리러 오고 뭐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재빠르게 그들의 개인적인 사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짜여진 대로만 움직이는 곳은 상호작용이나 강한 유대감의 형성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짜여진 대로 하는 기반시설이 되겠네요. 계획대로 움직이는, 진행하는 이 는 기반시설은 상호작용을 낙담시킨다. 요거랑 제일 비슷한 거 찾으면 돼요.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건 아니죠.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이게 답이에요, 사실. 보여드릴게요. 경쟁을 조장하는, 경쟁 안 나왔고요. 일관성을 필요로 하는, 이거랑 비슷합니까? 아니에요. 계획대로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자신의 스케줄에 맞게, 그러면 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라기보다는. 요게 헷갈리게 됐군요. 상호작용을, 상호의존성을 증진시키는, 당연히 아니죠. 자, 그래서 답은 계획대로 움직인다,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2번이 답이다. 항상 한 개 정도에 헷갈리는 건 나옵니다. 자, 제가 왜 끝냈습니까? 역접 없어요. 이해했죠? 없을 때 끝내는 겁니다. 자, 다음 번호요. 자, 9번이요. 자, 주어져 여기. 사진들이 보여지는 그러한 맥락이 특정한 색깔에 대한 시청자들의 선호도가 색과 음식의 질감 사이의 상호작용이 색깔의 배치에서의 변화, 구성 안에서의 익숙한 소재거리를 사용하려는 시도, 그 구성에서의 무엇이 야기한다, 변화를 일으킨다, 우세함에서. 우세함이 바뀐대요. 이걸 하면. 이해됐죠? 한글 창제. 삐리리가 우세함의, 자, 삐리리가 우세함의 변화를 야기한다. 이걸 찾으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이거의 설명. 자, 내려가면 되겠죠? 자, 첨가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그것은 바꿀 수 있다. 뭐를? 전체의 느낌이나 분위기마저도 바꿀 수 있다. 그 상황의.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뭘 어떻게 하면 이 우세함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더 읽어봐야죠. 또한 기억해라. 저는 안 읽어야 되겠네요. 왜냐면 또한이 나왔잖아요. 게다가성이죠. 첨가.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죠. 자, 안 읽고 인과관계. 이해되십니까? 요거 안 읽을 거예요. 바로 위에. 자, 바로 위에 읽었는데 되게 짧네요. 요거예요, 요거. 자, 그 똑같은 상황은 어디에도 적용된다? hold true for. 사진 작가에게도 적용된다. 이게 사진 작가에게도 적용된대요. 뭔가를 비교한 글이에요, 비교. 뭐와 비교를 했냐면, 음식이네, 음식. 저 위에 보니까. 자, 맨 위로 올라갑시다. 쬐끔 읽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역접 조심하고요. 자, 봅시다. 색깔을 가지고 작업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많은 유사함이 있다. 방법과 요리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과. 이해됐죠? 색깔이고 사진이에요, 우리는 핵심은. 좋은 요리법은 보장, 성공의 보장이 아니다. 그러나 요게 중요하죠. 요리법이 성공 보장이 아니라 1등급의 결과, 중요한 멘트. 1등급의 결과의 비결은 바로 뭐다? 준비에 있다. 준비를 잘해야 된대요. 자, 그럼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중요한 건 일단 준비. 됐죠? 자, 요리사를 사진 작가로 우리 생각해야 돼요. 요리사는 must, 중요하죠. 꾸준히 샘플, 시식해보고, 맛보고, 조정이라는 거 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장면에서의 색깔은 사진 작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여겨질 수 있는 거다. 색깔이 재료로 여겨진다. 뭐를 이루는? 그 상황, 그림, 사진을 이루는 재료로 이루어진다. 준비가 여기서는 사진, 색깔이에요, 색깔. 사진에서는 준비가 색깔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그들의 배치랑 혼합. 이 색깔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중요하네요. 배치는 뭐다? 결정 지을 거다. 최종 결과물. 끝났어요. 색깔 갖고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를 정한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색깔. 그럼 보세요. 색깔의 배치가 우세함의 변화를 야기한다. 어때요? 괜찮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럼 얘랑 제일 비슷한 걸 찾으면 돼요. 자, 그럼 다 볼까요? 사진이 보여지는 맥락, 어떤 상태에서 보여졌느냐? 그 맥락 아니죠. 특정 색깔에 대한 시청자의 선호도 아니죠. 배치죠. 색깔과 음식은 예시 버리고요. 예시는 답이 아니죠. 색깔 배치의 변화. 와우, 끝났죠?
어떤 구성이나 구도에 있어서 맞잖아요. 익숙한 소재거리를 이용하는 거 당연히 아니고요. 답 4번. 다음 번은요. 자, 10번. 여기서부터죠. 1번. 그래서 만약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특징들을 찾는다면 삶에서 역할을 하는 현대 수렵 채집인들의 우리는 합리적으로 뭐 할 수 있다? 그들을 고대의 수렵 채집인들의 삶 속으로 투영할 수 있다. 그들을 비교할 수 있다. 어떤 특징이 가장 결정적이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뭐 하는? 그러한 수렵 채집인들이 경제적으로 번성하게 만든 얼마나 건강하게 고대의 수렵 채집인들의 삶이 그랬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 고대의 기술들의 중단으로서. 자, 한글 창제. 자, 요거 찾으면 됩니다. 후반부라고 또 기네요. 그죠? 현대 수렵 채집인의 삶에서 그런 특징을 발견하면 뭔지 몰라도 우리는 합리적으로 뭘 할 수 있대요. 그러면 현대 수렵 채집인들의 그런 특징을 찾아야겠죠. 인과관계 볼게요. 여기죠. 자, 고대에서 현대로의 변화는 줄이는 경향이 있다. 아, 도움을 안 주네요. 그죠? 중요한 특징들의 한 부류의 중요성을 줄인다. 고대의 수렵 채집인들의 삶의 현대를 들여다도 잘 못 알아본대요. 즉 어떤 것들, 협력을 더 중요하게 만드는 것들인 협력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요건 트릭이었네요. 그죠? 맨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고대 수렵 채집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치, 고대를 우리는 찾아야 되니까, 맞죠? 여기서 현대 수렵 채집의, 즉 현대의 모델들은 힌트 될 것 같네요. 룸 라지. 와우, 강력한 힌트 됐네요. 크게 다가온다. 현대 수렵 채집인들이 삶이 고대를 보는데 크게 다가온대요. 즉, 그 모델들은 요거죠. 렌즈다. 끝났네요. 렌즈래요, 렌즈. 볼 수 있는 눈이죠. 뭘 통한? 고대의 삶의 유적들이 해석되어 왔던 그러한 렌즈다. 이해돼요? 현대 수렵 채집인 삶에서 그런 특징을 발견하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고대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해돼요? 할이 아니라 알 수 있다. 자, 그럼 역접이 없으면 끝내면 되는데 역접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있네요. 살짝 봐야 되겠네요. 자, 지금 이 말은 제기한다. 방법론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이게 문제가 있대요. 컴마 4. 문장이면은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고대 현대의 수렵 채집인들이 심오하리만큼 아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그럼 이거 지울까요? 근데 한 번 더 역접이 나와서 끝났네요. 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용은 할 수 있더라. 와우, 완전 힌트 좋네요. 자, 이거 보입니까? 현대식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그것도 어떤 거? 중요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고대의 삶에 대해. 고대의 수렵 채집인들의 삶은 현대와는 확실히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거를 답변할 때는 현대의 수렵 채집인들의 삶을 들여다봐도 답이 된다. 이해됐죠? 자, 충분히 되죠? 요거 맞죠? 그럼 답을 찾아보면 고대의 수렵 채집인의 삶에 그들을 투영시킬 수 있다. 맞죠? 얘가 제일 답이죠. 이건 더 볼 것도 없네요. 얘가 답이다. 헷갈렸던 거 확인만 해드릴까요? 어떤 특징이 가장 결정적이 있다? 그거 안 나왔고요. 그죠? 그러한 수렵 채집인들이 경제적으로 돈 잘 벌었나? 이런 거 없죠. 얼마나 그들의 삶이 건강했는지 모르죠. 그리고 그들을 이해한다. 고대의 기술들의 중단? 안 나왔죠. 자, 그래서 1번입니다. 자, 다음 번은요. 자, 11번. 빈칸. 자, 중요한 동기를 부여하는 힘, 과학에서의 믿음이다. 이해할 수 있고 우아하고 수학적으로 아름다운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자연엔. 자연엔 이런 것이 있대요. 자, 잘못 봤죠? 여기서부터 빈칸인데 어쨌든 읽을 거니까 1, 2 숫자 한번 바꿀게요. 자, 그것은 뭐였다? 그런 식이 되진 못했을 것이다. 뭐가 없었다면. 자, 한번 써볼까요? 한글 창제. 자, 요렇게 뜨죠?
그래서 삐리리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못됐대요. 즉 아름다울 만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못됐을 거라고요. 이해했죠? 자, 그럼 넣어볼게요. 모든 창조가 똑같은 가치가 아니라면, 우리 스스로가 직접 존재가 아니라면, 지극히 합리적인 창조자가 없다면, 그 믿음이 과학적인 사실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자연의 그 법칙이 종교에 의해서 부정당하지 않는다면, 자, 어떻게 됐다면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것이다. 자, 위에서부터 내려와야겠죠. 자, 여기 보세요. 맨 위에 이 두. 자, 그런데 되게 강력한 힌트를 줬어요. 완전히 합리적이래요. 이런 말보다 센 말은 없죠, 아직은. 자, 뭐라고 가정하는 게 정말 합리적이래요? 대시라고. 비록 그것의 결함이 있을지라도 종교가 중요한 거네요. 종교가 뭘 가지고 있다? 가장 종교가 훌륭한 인간화를 만드는 움직임 중에 하나였다. 최근 유럽 역사에서 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합리적이다. 이해됐죠? 한 번 더 나와요. 강조구문. 종교가 두 번 나왔어요. 딱 봐도 강조구문. 이때 강조구문.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종교는 굉장히 센 거죠. 세속적인 생각이 아니라 바로 종교였다. 이 견해를 발전시킨 것은 어떤 견해? 자연이 만들어졌다. 동격. 깊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자연은 엄청 합리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다 종교 때문이래요. 한번 적어볼까요? 자, 가장 위대한, 최상급, 그죠? 이성에 대한 옹호자들 사이에서 철학적 생각의 누가 있었다? 앤슬럼과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주어 동사 도치 전치사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믿었던 거다. 신이 우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로고스라는 걸 통해서 이성, 동격, 신성한 지혜에 해당하는 이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는 지극히 합리적임에 틀림없다. 센 단어. 자, 자연 생성도 종교 때문이고요. 우주도 어떻게 보면 신이 만들었으니까 종교 때문. 그리고 이 모두는 다 뭐다? 합리적이다. 합리적으로 만들어졌대요. 어때요? 이 정도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끝낼게요, 저는. 더 안 봅니다. 역접 있나 봐요. 자, 그럼 답은 뭐가 아니라면 그렇게 못됐을 것이다? 합리성이 있었던 종교가 없었다면, 즉 종교가 아니라면 요게 들어가면 돼요. 그런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은 안 만들어졌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모든 창조? 당연히 아니죠. 자, 우리 스스로가 직접 존재, 우리 아니고요. 종교, 합리적인 창조자. 이게 하느님입니다. 합리적인 종교, 창시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믿음이 과학적 사실에 의해 뒷받침받아? 이런 거 필요 없다고요. 그죠?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 뒷말 때문에. 자연의 법칙이 종교에 의해서 부정당하는 게 아니라 지지받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충분히 찾을 수 있죠. 자, 마지막 번호요. 자, 마지막 문제. 빈칸. 콜레라의 두려움은, 콜레라를 두려워하는 것은 뭐다? 안 써도 되겠네요. 이거는 한글 창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치적으로 이용됐다. 실제 위협과는 잘 맞지 않는, 균형이 안 맞는 가끔 그랬다. 그것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있어서 거의 효과적이지 않았다. 그것을 대처하는 국가들의 능력에 비교를 이끌어냈다. 종종 자극 유발했다. 국가적인 인식을 대중 건강에 대한. 콜레라 공포증은 뭘 했다? 적어볼게요. 그래도 질병이 아니라 공포는 삐리리였다. 과연 이 공포가 뭘 했을까요? 콜레라가 아니라 공포가 주어인 거죠. 요런 거 조심하세요. 자, 설명이 저렇게 나오면 거의 끝까지 다 봐야 되겠죠. 역점 나올 때까지. 자, 볼게요. 1831년에 콜레라가 러시아로 향해 가고 있었을 때 불안해하던 영국인들은 콜레라가 도착하는 걸 기다렸다. 신문이나 팜플렛 그리고 소문은 확산되었다. 확산시켰다. 그 질병의 공포를. 공포가 막 늘어났어요. 그러나 역적. 자, 제임스 존슨 박사, 이 기관의 편집자로 있던 요 사람은 경고했다.
그 편지에서 언론을 타임즈로 가는 이렇게 경고했다. 따옴표 중요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네요. 자, 그것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때시죠. 데디아는 의심의 여지가 없대요. 그 두려운 멜로디 콜로라 포비아.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 끔찍한 병, 콜레라의 공포증이 여기 나왔네요. 공포증 드디어. 레이지 급속히 퍼진다. 이 순간에도 공포가 확산된다고요. 전염병처럼 모든 영국의 제도들의 부분을 통해 그리고 계속 이어졌던 거죠. 콜레라 포비아는 한 번 더 나왔죠. 콜레라의 공포증은 겁을 줘서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을 영국인들의 그 콜레라 그 괴물 그 자체가 파괴시킬 것보다 그의 실제 출현으로 인해 이해돼요? 콜레라 공포증이 실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일 거다. 거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럼 얘랑 똑같은 걸 찾는데 제일 비슷한 걸 찾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용됐어요? 아니죠.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가끔은 균형이 안 맞았다. 실제 위협보다는. 그쵸? 실제보다 더 죽이니까 균형 달라졌다고요. 답이네요. 거의 효과가 없었다. 그것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이 얘기는 안 나왔고요.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의 비교를 이끌었다. 국가들 비교 안 나왔어요. 위에 예시로 나왔겠죠. 자, 종종 국가적인 인식을 유발했다. 대중 건강에 대한. 아니죠. 인식 유발 정도가 아니죠, 지금. 여기까지 됐죠. 그럼 답은 2번. 자, 위에 거 안 읽고 끝났어요. 자, 빈칸 추론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빈칸 추론을 풀면 제가 장담하건대 4개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죠? 단어 수 확실하게 챙기시면 돼요. 방법은 이렇게. 자, 다음 시간 영상은 내신 대비용으로 한 번 더 쫙 빠른 속도로 촬영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